이상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간 소식들 궁금하시죠? 예,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될 시장의 이슈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7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원자력 협정과 한미 FT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력의 수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될 수 있겠고요.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전 도발의 분위기보다 훨씬 앞섰죠. 예, 전시 상황에 따른 한미 FTA 체결 방향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수입 쇠고기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 던지고 가겠죠. 야, 너희들이 우리가 아니면 북한의 그런 이제 도발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 거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미국에서는 소고기와 수입 쇠고기와 자동차에 관한 관세 철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수입 쇠고기 분야에서 한일 사료, H인베스트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한미 FTA 불안감에 수입차 회사인 도이치모터스가 단기적으로 3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예, 도이치모터스는 이러한 것을 미리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3,100원에 추천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올라왔죠. 예, 제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H인베스트에서는 약 10% 정도 수익을 실현했고요. 도이치모터스에서는 약 30%가량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후지산 폭발에 대한 위험성과 지진의 연속성으로 일본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원전의 또 사고에 대한 그런 파트,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방사능 관련된 측정 기구라든가 아니면 향균 필터, 그리고 요오드와 칼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항상 유지되고 있던 일본의 무차별적 엔저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속수무책. 자,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엔저 정책이, 예? 일본의 무차별적 엔저 정책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퇴화시키고 거기에 더불어서 관광산업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놀러 왔는데 예전에는 화장품, 코리아나라든가 뭐 한국 화장품 5만원짜리를 사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환율 차이가 나버리죠. 예전에 사던 걸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기존에 저렴하게 질렸던 관광 문화가 오히려 가격이 비싸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길이 점차 무뎌지게 되겠죠. 그리고 북한과의 위기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 문화에 대한 퇴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대기업들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STX부터 GS 어닝 쇼크까지 시작해서 뭐 빠바박 현대차 뭐 연비 문제, 무슨 브레이크 등 문제, 브레이크 등이 별 문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에 운전을 하고 있어.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거야. 여러분들이 안전거리 잘 안 지키잖아요. 뭐 앞 차간거리 100m, 30m 그렇게 꼭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운전하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m 앞에 30m 앞에 차가 가더라도 앞에서 브레이크 등이 반짝하고 방긋 켜지면은 우린 브레이크라는 걸 밟아가지고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이 고장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불이 안 들어온다 이거야, 밤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날 확률이, 노출도가 더 올라가겠죠. 헌데 별 문제 아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뭐 대기업들의 불안감, 그리고 경제 민주화로 때려버렸는데 대기업들이 세무조사 빵빵 때리죠. 뭐 어디에서 뭐 탈퇴하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 좋습니다. 헌데 이것은 거의 뭐 제살 깎아먹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기업들의 이미지 악화, 경제 민주화 추진. 야, 이제 대기업들 시장성 많이 잃을 수도 있어. 대기업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 심리가 코스피 200의 충격파를 빵 때려버렸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기감 이런 것들이 다 농축이 돼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반사이익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노리시면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있습니까? 파트너링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M&A 시도 때도 없이 너도
너도 M&A, 쟤도 M&A. 여러분들 경제가 어렵고 지수가 폭락을 하고 주가가 망가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M&A라는 거에 대한 호재가 빵빵 터져요. 파트너링. 여러분들 파트너링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예, 뭐 발레라든가 뭐 이런 아이스쇼 이런 거 할 때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막 여자 점프를 하면 허리를 잡고 뱅뱅 돌리고 뭐 남자 여자 1인 2인 1조로 해서 뽀뽀할까 말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협력 플레이, M&A 이런 거 갖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찌라시성이 너무 많아. 해도 솔직히 M&A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인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작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M&A 얘기가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왜? 회사를 지켜보던 회사가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엉망인 종목을 사게 되면 예, 한마디로 똥 밟는 거죠. 그렇죠? 아주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찌라시성 M&A 호재로 주가들을 때리는데 만약에 이걸 들어갔다가 취소되었다. 금호종금처럼 막 팍 터져버리면 그냥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노리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웬만한 전문가와 함께 아니면은 그런 뉴스를 타고 찌라시성 파트너십, 파트너링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중국발 AI에 대한 위험 요소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죠. 중국에서 또 여러분들 조류독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류독감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콜레라 예, 이런 것들이 또 옵니다. 구제요. 자, AI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언제 조류 온다, 조류독감 온 다음에 콜레라 안 온 적 있습니까? 돼지 콜레라 엄청나게 땅에 묻었었죠. 그 땅에 묻었던 돼지들 지금 3개월인가 4개월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확인하잖아요. 예, 그 주에 콜레라 전염병이 땅 위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중국에서 콜레라가 터졌는데 그게 강물에 실려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위화감에 정수기 관련주도 조금씩 주가가 붕붕붕 거리고 시동 걸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미 인플루엔자 관련주도 한번 빵 때렸고 우리나라 시장은 인플라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제약주 이런 식으로 계속 의약품, 약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줄기세포로 또 가죠. 예, 어떻습니까? ABC에서 때려버렸잖아요. 메디포스트.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빵빵 때릴 것이고 5월 달에는 대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오송 뷰티 박람회, 생명공학과 화장품의 만남, 생명공학에는 줄기세포. 여러분들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이거 잡으시면은요 수익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저희 클럽에서는 코리아나로 또 수익을 실현했죠. 이번에 또 내일 드디어 또 생명공학주를 진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궐선거 대비해서 무차별적 정책 지원 언론 플레이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줄게. 나는 요거 해줄게. 나는 이거 해줄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걸 다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보궐선거에 대한 정책 관련주들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 금요일에 한 가지를 했어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재미난 매매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이 뭐가 있냐? 이제 너무 기술력이 발달한 거야. 너무 지식 분야에서 갖추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것을 개발하든 누가 어떤 특허권을 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만 만들면은 특허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줄기세포요, 뭐 안경, 반도체, 시계, 뭐 팬티, 양말 이런 것까지 나중에 특허권으로 문제 다 생길 수 있어요. 특허권만 머리 좋은 애들의 특허 그 아이디어만 다 사가지고 그런 특허만 사가지고 모은 백화점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이제 막 그걸로 때려버릴 겁니다. 우리나라 게임, 우리나라 뭐 제품 잘못 만들었다가는 특허에서 한방 때려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특허 전쟁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허권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생명공학, 뭐 의약품 관련주들,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난 모르고 만들어서 팔았어. 근데 그게 중국 저기 촌동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특허권을 내버린 거야 이미. 여러분들 그걸 신나게 물건 팔았죠. 그분에게 로열티 지불하셔야 됩니다. 소송 걸면 여러분들은 그 제품 못 팔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연구해서 만든 제품을 이미 2년 전에 특허를 내버린 거야.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온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움직였고 전시 상황 전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경기 둔감주, 경기 방어주가 올라갔는데 전시 상황이 발발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 경기 둔감주가 박살이 나버렸죠. 전시 상황 반사이익주가 때렸잖아요.
어떻습니까? 경기 방어주를 전시 상황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전시 상황은 반대잖아요, 반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는 거. 자, 전시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전시 상황 발발하면서 그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인데 걔네들만 전시 상황이었죠. 자, 여러분들 전시 상황에서 개성공단 안에 가장 입주를 많이 한 기업이 어떤 산업 분야인가? 바로 섬유 산업. 여러분들, 그러면 북한에 위치한 섬유 업종들이 실적이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왜? 공장 가동을 못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걔네들 실적 떨어지겠죠. 하지만 의류로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우리 자국 내에 있는 섬유 업체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당연히 A라는 사, B라는 사, C라는 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하는 섬유가 A와 B사가 못하게 함에 됨으로써 C사의 물량 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저희 방에 어떻습니까? 반사익주 원풍물산 들어와서 수익도 딱 먹었잖아요. 그게 바로 반사의 이익추라는 겁니다. 전시 상황과 경기 둔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미국과 북한이 뭐 이미 밀당을 한 것 같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로 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경협주들이 확 날라갔죠. 자, 이제 전시 상황이 풀리면 체감하는 사회가 있을 겁니다. 체감하는 경제. 바로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전시 상황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게 딱 풀리고 나면 아, 우리가 참 경제가 어려웠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부터 경기 방어주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늦어도 내일 한 종목은 들어가야 돼. 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찾을 겁니다. 그래. 야, 우리 경제가 어려웠었어. 경기 방어주 다음 주부터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2013년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2013년에 준비한 게 많았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께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그 세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라갔죠. 하나는 상보 30% 이상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KG니시스 또 가죠. KG니시스는 뭐 때문에 삼성전자 신사업에 물립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인가요? 전자결제 시장에 뛰어든다고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주를 한국사이버결제와 KG니시스가 맞붙었고 KG니시스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삼성월렛이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의 수주를 받았죠. 올해 아마 나올 거예요. 올해. KG니시스가 대장이었고 그 종목에서 우리는 시원하게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2차 혁신주로 분류할 때는 뭐 투명 TV인 상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히트를 쳤죠. 어떻습니까? 그런 수익 나는 자리는 반드시 저희 투자클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 주간의 주간 포커스를 전륜 이상현 강사와 함께 알아보셨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로 단타 매매를 하시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하시든 반드시 시장의 주요 포커스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 명심하시고요. 반드시 이런 분야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필승의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고 항상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 분석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 멋지게 매매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수익 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주간 포커스 또는 일간 포커스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